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방송에서는 트바로티 자서전 잘 알고 계시죠? 미스터 트롯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출간했던 트바로티 자서전인데요. 그 트바로티 자서전 초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쫙 펼쳐가지고 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. 초반 주제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굴곡이라는 단어입니다. 굴곡. 나는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다. 굴곡이 많은 생활을 했다. 이런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굴곡은 이제 일반적인 순환 굴곡이 있고요. 또는 비일반적인 특별한 굴곡이 있다고 하겠는데요. 초등학교 때,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성장해 나가고, 고등학교 성장해 나가고, 또 대학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이 마디 또는 단계 약간의 이 정상적인 굴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굴곡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단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.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. 가정도 내가 이 부모 밑에서 또 이제 태어나고 또 형제 자매를 이루고 이렇게 쭉 가면서 성장하면서 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이것이 이제 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도 나름 이제 이 굴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그럴 때에 가정의 굴곡과 성장기에 굴곡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린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이 가정에 굴곡이 있으면서 또 할머니와 함께 살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성장기의 굴곡 중에 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또 이동해야 하는 이런 길에서 김천 예고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또 이런 굴곡이 있었고요.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한양대 성악과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한 학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또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딱 들어가면 또 꿈이 많을 텐데 또 목표도 있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굴곡. 그러면서 이제 또 다행히 독일로 이제 유학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됐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굴곡인데 이 굴곡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제 이 군백기도 이제 굴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은 이제 이 가수로 데뷔하면 꾸준히 그 가수 생활을 하고 또 연예인 생활을 해 나가지만 또 미스터 트롯 데뷔한 이후에 등장하고 성공을 거둔 이후에 또 군백기를 거침으로써 나름 그것도 일종의 이 굴곡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굴곡이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굴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일반적인 이런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. 제가 이제 이 언어를 순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볼 때 이 굴곡 주제를 가지고 보면 지금이 가장 큰 굴곡의 시기, 인생 최대의 굴곡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작년 이제 이 5월 말경에 사고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재판과 공판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내년 연말 또는 이제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내년 여름쯤으로 당겨질 수 있을까요?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내년 연말까지의 이 기간이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굴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런 굴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롭기도 한 이런 굴곡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트바로티 자서전에서 굴곡 많은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이
마치 이제 앨범 세상에서 보면 뭐 함께 가줄래부터 또는 쏜살, 봄날에 또 별 해는 밤 이런 바람 부는 날에 이런 등등의 일련의 노래가 현재의 삶과 또 2027년 그 이후에 다시 만나는 이런 과정을 마치 이렇게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가사가 짜여져 있는데요. 트바로티 자서전도 보면 나는 굴곡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이것이 마치 이제 이 현재 삶과 좀 이렇게 이 밀접하게 연결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굴곡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, 이런 굴곡을 대하고 이런 굴곡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? 이런 굴곡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좋을까라는 측면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한 굴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또는 미래를 위한 굴곡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의 굴곡이 다 이 미래,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이제 과거의 굴곡에서 과거의 굴곡의 미래는 우리가 다 본 현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그 굴곡이 그 다음에 큰 밑거름이 되어 왔고요. 그러지 않습니까? 또 한양대학 금방 그냥 그만둔 이것도 그 다음 미래를 위한 좋은 굴곡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는 가장 큰 굴곡이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아주 유익하고 유용하고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이런 굴곡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, 성숙을 위한 굴곡이 되기를 바란다. 또는 성숙을 위한 굴곡이 될 것이다 입니다. 자, 미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한 개인 안에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또는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높아지고 잘 자라가는 것을 수준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데 작년서부터 내년 연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 말하면 3년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2년 반 이렇게 될 터인데요. 이 기간이 성숙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가 미래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래와 성숙은 반드시 같이 만나야 효과가 있고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자, 미래는 당연히 주어지죠. 내일 오고 내년 오고 후내년 오고 5년 뒤가 오고 10년 뒤가 올 겁니다. 살아있으면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미래는 당연히 찾아올 것인데 그때 성숙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불행해지겠죠. 성숙하지 않으면 그 미래에 또다시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초를 겪게 되겠죠. 그래서 주어지는 미래에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또 반대로 내가 성숙해요. 근데 미래가 없어.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. 내가 성숙해졌어. 그런데 미래가 안 주어져. 너무 안타깝잖아요. 그래서 성숙을 펼쳐 보일 기회로 미래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이 성숙이 쫙 펼쳐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미래와 성숙은 반드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굴곡의 시기가 미래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또는 성숙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트바로티 자서전에서
굴곡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이 굴곡 주제를 가지고 현재 주제, 현재 시기가 가장 큰 굴곡의 시기인데 이것이 미래와 미래의 성숙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늘 잘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들까지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